한국의 소주.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의 활기찬 술문화와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오늘은 지난 내용에 이어 한국의 술문화와 관련된 2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연입니다. 우리에게 소주 한 잔은 그저 술을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한국인의 애환과 함께 해온 소주. 이제는 해외로도 널리 뻗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시죠. 해외 유명 커뮤니티 쿼라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페드로라는 네티즌은 한국에 관한 특이한 질문을 올렸고 한국에 지내본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외국인이 긴 답을 달아주었는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먼저 번역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미국인 청년입니다. 요즘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서울에서 특이한 이 장면들은 어떻게 된 일인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요? 페드로는 글과 함께 구글에서 찾았다는 사진 몇 장을 첨부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딱 봐도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첨부된 사진에서는 서울의 밤 길거리나 지하철역에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행색은 노숙자가 아니라 번듯한 회사원인데 길거리에 누워있는 것이 신기한 모양입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술에 취한 회사 임원들입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기절해 있죠. 미국처럼 마약을 하거나 아파서 쓰러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놀라운 점입니다. 이들은 단지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잠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한국인들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불황자처럼 기절하고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직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동안 직장 동료들과 터무니없는 양의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은 그곳의 일반적인 문화 관행입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초록병의 술이 있지요. 저는 그것을 병 속의 악마라고 불렀는데 소주라고 불리는 한국 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놀라운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밤새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기절한 듯이 자고 나서 다음날 멀쩡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만연하다는 것이요. 그들은 완벽히 타인을 믿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잡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들을 곱게 그냥 두죠. 서울이 한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더욱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심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술을 마시고 기절하는 것에 대해 나쁜 사회적 낙인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들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소주는 저도 먹어봤지만 그 자체로는 그다지 특별한 것은 없으며 상당히 순하고 맛도 거의 없습니다. 도수도 약 20% 정도로 그다지 강하지도 않습니다. 요점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공산주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음료에는 다양한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다양한 가격과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 출신인으로서 저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마시거나 친구와 바비큐 파티에서 상사와 함께 마시던 카샤사를 마시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한 고급 레스토랑 카샤샤 병은 $1에서 1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소주는 소주밖에 없고 싸고 많고 어디든 $1 정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수량으로 찾을 수 있는 작은 녹색병. 심지어 젠장, 물건을 청소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그런 싸구려. 이는 삼성의 부유한 임원이 동료들과의 비즈니스 회의에서도 마시고 방금 구걸하고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은 거의 $1를 받은 불황자도 동일한 녹색병 소주를 마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싼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나쁜 사회적 낙인은 없습니다. 이미 술꾼을 칭찬하는 문화와 결합하여 한국의 독특한 소주 문화가 있으며 그 정점은 서울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서울과 한국이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누구도 그들을 학대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눈살을 찌푸리며 사회규범은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또는 그들이 당신의 친구라면 최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기념품은 무엇인가요? 리케보스.
저는 서울에서 10년간 교류 중이었습니다. 저는 단연코 소주를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에게는 적어도 소주가 친구들과의 놀라운 추억을 되살려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본 사람들에게도 더욱 멋진 기념품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준 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술하면 바로 소주인 것을 대부분 알죠. 그와 관련된 또 다른 네티즌은 흥미로운 댓글을 달았는데요.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술 중 하나가 바로 소주인데요. 한국인들은 이 소주를 마실 때 다양한 기술을 시전하고는 합니다. 회오리를 만든다든가 다양한 묘기를 부리거나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주를 마시곤 합니다. 또한 고수레라 하여 처음 술병을 따면 바닥이나 빈 그릇에 조금 붓기도 하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술에 좋지 않은 성분이 매니로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것과 어떤 이는 민간 신앙에서 귀신에게 먼저 바치는 행위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일의 폭탄주는 해외에서도 많이 따라하고 이를 알려주는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입니다. 나는 소주를 여는 적절한 방법을 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술병 안에서 캐리비안 해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어. 마지막 넥타이를 머리에 매는 건 멋지다. 여러 가지 맛의 소주를 만들어 먹어. 사서 다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얼마나 마시면 저렇게 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따라해 보고 싶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 한국인은 정말 재미있게 술을 마신다. 그냥 마시는 것보다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독일 가족은 정말 강하고 우리 모두는 빨리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면 술로 모두 죽일 거야. 한국인 대부분이 간질환에 걸렸을까요? 한국의 술묘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어. 폭탄주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도전해야 할 이야기가 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재미있는 동영상 중 하나는 소주 폭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야. 매일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서 이걸 해볼 생각이야. 눈 찌르는 손 모양으로 술을 버리지. 너무 웃었다. 한국인은 나의 친구들이다. 술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친구이다. 완벽해. 곧 한국으로 이사 가는데 이건 내가 항상 알고 싶었던 거야. 술 때문에 내가 한국에 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 미국 여행 전문 매체도 코로나 이후 여행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의 술자리에서 지켜야 6가지 규칙을 기사로 전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음주가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주 문화와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음주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큰 화제가 되었던 해당 기사를 번역하여 드릴게요. 한국에서 술자리는 친구와 돈독한 사이가 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두어 잔 마시고 나면 동료 친구들과 터놓고 대화를 나누며 비밀도 한두 가지 나누게 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특히 동료 간의 술자리에 수반되는 음주 예절은 한국 사회 위계 질서를 강화하고 음주를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한국에서 그렇게 엄격히 지키지는 않지만 한국 문화에 푹 젖어들고 싶다면 음주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통이 외국인들에게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연장자를 존경하고 예의를 지키며 친구와 동료들에게 베푸는 문화적 기준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한국에서 음주는 단순히 술에 취하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우정을 돈독히 하고 동료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술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도 소주를 즐기길 바라며 연장자가 술을 권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술을 권하는데 받지 않는다면 나쁜 매너로 간주됩니다. 술을 거절하는 것은 동반자를 모욕하는 것이고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술을 마시면 과음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이 마신 다음이라 해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더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하고 싶지 않더라도 첫째는 우아하게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으면 첫 잔 후에 그렇다고 말하면 친구들도 마음 상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에서 섬세한 존경의 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잔에 술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좀 구식처럼 느껴지더라도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지키는 규칙입니다. 상대 특히 연장자의 술을 따를 때는 병을 양손으로 잡습니다. 동료가 여러분의 잔이 빈 걸 본다면 곧바로 채워줄 겁니다. 그러므로 잔은 오래 비어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쉬고 싶거나 더 마시고 싶지 않으면 잔을 반쯤 채워주면 됩니다. 빈잔만 채우니까요.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문화는 연장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사와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자는 제안은 굉장한 찬사임을 기억하세요. 물론 한국을 방문 중이라면 상사와 술을 마시러 나갈 일이 없겠지만 이 규칙은 연장자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적용됩니다. 연장자가 술을 따라준다고 하면 일어나거나 무릎을 꿇어야 하고 빈잔을 양손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연장자가 술 따르기를 마치면 원래 자세로 돌아갈 수 있지만 연장자가 잔을 들기 전까지는 마시지 마세요. 연장자가 건배라고 하면 고개를 사람들로부터도 돌리고 마십니다. 미국에서는 샷을 마시면 광란의 밤을 보낸다는 뜻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소주를 샷으로 마시는 것이 물 마시는 것만큼 흔합니다. 한국에서는 술을 조금씩 마시기보다 원샷으로 마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샷을 주고받는 것이 그날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친구들끼리의 모임에는 알코올이 늘 함께합니다. 한국 음주 문화에 관한 에세이에서 펜 위조는 특히 한국에서 음주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한국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사회관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 에세이에서 한국 음주 문화의 특징은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것보다 사교 음주가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혼자 술 마시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한국인들이 긴장을 풀고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간다는 뜻입니다. 안주는 한국 음주 문화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중에 술을 마시다가 속쓰림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감자튀김, 치킨, 매콤한 오징어 튀김, 문어 튀김 등 온갖 맛있는 안주가 소주 마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술을 마시러 나간다면 반드시 배고픈 상태에서 가세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매콤하고 짭짤한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